내가 사랑하던 그 밤 그때 우리 너와 나 하늘 위로 올라 그 밤 내게 주고픈 별이 되어 그 밤 내가 살던 대명동 마지와 너미의 남구 소식. 안녕하십니까. 마지와 너미의 남구 소식 진행자 마지의 남구 주민 변생효, 너미의 남구 주민 서은주 인사드립니다. 너미님, 어느새 올해도 12월에 접어들었네요. 한 해 마무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주부다 보니 김장이 제일 큰 겨울 준비이자 한 해 마무리인데요. 올해는 봉사단체 김장 담기 행사에도 참여해볼까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 더 훈훈한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정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수사례 기관 표창 소식인데요. 남구청은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우수사례 시상식은 전국 지자체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지역사업 유공에 대한 시상식인데요. 남구는 앞산 행복 만들기 사업 중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활성화 거점 공간인 남구 행복 플랫폼 조성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택 밀집가에 30년 이상 방치된 나대지로 인한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되었던 지역 공간에 민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남구 행복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주도 커뮤니티 활성화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이어서 남구 국제스포츠 클라이밍장 준공 소식입니다. 이번 준공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건강 증진을 돕고 레저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앞산을 문화와 관광, 체육이 공존하는 자연관광 명소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남구 농악단의 신명나는 장단을 시작으로 다양한 축하 공연과 청소년 국가대표의 암벽 시범 등반을 선보이며 참석자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준공 행사에 참석 못한 주민들을 위해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도 하였습니다. 남구 국제스포츠 클라이밍장은 11월 2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하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강습도 마련되어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 476-2184, 476-2184번으로 예약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 종합대책 추진 내용입니다. 남구청은 산불 조심 기간인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건조주의보 발령일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위드 코로나의 일상적 단계 회복으로 산행 인구 급증에 따른 산불 예방과 대응의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남구청에서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기상상황 단계별로 근무제를 편성하여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성구청 등 5개 구청과 공동으로 진화 헬기 한 대를 임차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신고와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 및 검거에 공로가 있는 주민에게는 300만 원의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산불 발생 시 신고는 남구청 664-2851에서 7번, 도시공원관리사무소 803-7440번, 중구소방서 601-4553번, 그리고 국번 없이 119번입니다.
이번에는 대명육동 부녀회장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강순애님의 부초 같은 인생 듣고 돌아올게요. 내 인생 고달고달 울어본다고 누가 내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야.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하늘은 길 걷다 돌아다 보니 보라는 내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냐.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 강순애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소식에 이어 남구 의회 의정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70회 임시회 개최 소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심사와 남구 재활용 선별장을 현장 방문하여 선별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비 보안과 증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정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 활동을 한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아울러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정에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으로 이정현 의원의 동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운영 방향성과 정현우 의원의 코로나19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 구성 제안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의원의 발언 내용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이 직접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참여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 제한 사업들이 동마다 특색 있고 다양하면 좋겠지만 아직 제도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 중이기도 하며 각 동마다 크게 다르지 않은 여건 때문에 비슷한 사업들이 제한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청의 행정 서비스로서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까지도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건의된다면 구청이 직접 해결하고 다른 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 참여 예산제의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 회의 시간의 탄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와 자율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 자체가 힘든 것이 바로 회의 시간입니다.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에 진행되는 회의 시간은 참여 제도의 다양성 확보에 불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민자치제도가 함께 성장하여 주민참여예산회의의 담당 공무원은 결과만 보고받는 형태에서 자율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그리고 우리 남구의회 모두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현희 의원이 발언 내용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위력이 현재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방역 이외의 어떠한 구청 단위의 노력을 했습니까? 첫째,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삭감된 예산 중 구비가 얼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2021년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삭감된 예산 중 구비가 얼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셋째,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삭감된 구비 중 올해 코로나 대책으로 쓰여진 예산을 확인해 주십시오. 넷째,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삭감된 구비 중 내년 코로나 대책으로 쓰여질 예산이 2022년 본 예산안에 얼마나 편성될 예정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안드립니다. 민간 현장 전문가, 구청, 의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포함한 코로나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듭시다. 민간 현장 전문가를 통해서 무엇이 현장에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선관위 해석을 통해 어떻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지 방도를 찾아냅시다. 혹여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무원들이 그리고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삶을 보고 있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분들에게 아주 약간의 안심과 위안이나마 드릴 수 있다면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 역병이 물러나길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그리고 우리 일상에 지속해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남구의 다양한 생활 정보와 건강 정보입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안내입니다. 이용 대상은 장기 요양 등급 외 AB로 판정된 남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면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전화 664-2538, 664-2538번입니다. 이어서 정신건강 실시 내용입니다.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누구나
연중으로 정신건강 심리 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628-5863번 628-5863번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 1577-0199 1577-0199번입니다. 자, 맘 편한 임신 통합 제공 서비스입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여 엽산제, 철분제 등이 필요한 경우 택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정부24 www.gov.kr에서 임신 지원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안내 통합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전화 664-3681 3692번입니다. 끝으로 영남대병원 재활의학과 이동규 교수의 건강 컬럼입니다. 사랑과 지지는 만성 통증도 이길 수 있다. 통증은 단순히 몸이 한 부위에 염증이 있다거나 손상이 발생하고 염증과 손상의 크기만큼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통증의 크기가 증폭되거나 감소되는 복합적인 단계를 거치는 일련의 신경 프로세스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예컨대 칼에 손을 베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밴드를 붙이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손상일지라도 사람마다 통증의 신경 프로세스는 다르고 다른 프로세스를 거친 결과를 통증이 세기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유형과 만성 통증의 유병률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동반자의 부재,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 열정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의 부재 등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들이 만성 통증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인 연관성이 악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통증 조절 프로세스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과거에는 노인이 집안의 기둥이고 집안의 대소사를 집안의 어른들이 결정했습니다. 가사를 책임지는 여성들이 집에 항상 있어서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집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바쁘고 무한 경쟁인 사회 속에서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형성되면서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반경의 감소 역시 사회적인 관계를 극한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고립은 결과적으로 통증 조절 프로세스의 기능을 악화시키며 만성적인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병은 의사가 치료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유대를 통한 마음의 병은 가족들과 삶의 동반자들이 담당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말과 행동이 부모님의 통증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마지막 맞이와 너미의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한 해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더 활기찬 구정 소식과 생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문에